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막마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부천에서 일어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죠.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악마가 빙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 시작합니다. 1998년 3월 2일 오전 1시경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한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은 급히 출동을 했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부시고 안에 들어가자 큰 화재는 아니어서 얼른 진압을 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고 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비디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명피해가 있나 가게 안을 수색하던 중 이불에 둘러진 시신 한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은 화재를 피하지 못해서 사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한 결과 반듯하게 누워있는 모습에 온몸이 테이프로 결박이 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담요와 비닐봉지와 두건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건을 벗겨내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타를 당하고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신의 정체는 비디오 가게 주인인 39살 김현택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김현택 씨 앞으로 생명보험이 4개나 가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에 상해를 입으면 8천만 원, 사망할 경우 4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 금액의 보험이 들어져 있길래 경찰은 보험 사기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아내를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남편이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고 현장에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찾아보았지만 화재로 인해 지문이나 족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침입 흔적도 없었고 강도살인으로 보기에는 금품을 가져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은 누군가한테 살해를 당하기 직전 저항하는 저항은이 남기 마련인데 이 시신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에는 알코올 성분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맨정신인 상태에서 결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는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찰은 용의자의 범위를 더 넓혀 주변을 수사하던 중에 사건 현장을 계속 방관하듯 배회하는 한 남성 임성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성필에 대해 조사해보니 비디오 가게 주인 피해자 김현택의 고향 후배였고 피해자의 집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가게 일도 도와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피해자 김현택의 죽음에 현장을 아무렇지 않게 배회하고 있는 것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은 임성필을 용의자로 잡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성필의 증언은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화재가 발생한 것도 몰랐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1998년 당시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없어서 임성필의 증언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천 중부경찰서는 피해자 김현택의 아내와 불륜 사이고 보험금을 노리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임성필의 목소리가 떨리고 팔과 다리를 자주 흔드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추궁하던 형사가 말을 안 하고 한참 동안 임성필을 쳐다보다 "왜 그랬어?" 라는 한마디를 던지자 임성필은 자신이 혼자 있다며 형수님은 아무 잘못 없다는 자백을 받게 됩니다. 자백을 받고 형사들은 임성필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서자 방 한쪽에 모니터가 여러 대 놓아져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화면 속에는 피해자 부부가 사는 거실, 안방, 주방 등 집안 곳곳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임성필은 이렇게 몰래 설치한 CCTV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이렇게 알게 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아내와 가까워지게 되고 불륜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체 임성필은 왜 몰래 CCTV까지 설치하면서 감시했을까요? 임성필은 어렸을 적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친척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집을 나와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임성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구걸을 하거나 막노동을 하다가 피해자 김씨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김현택의 아내는 임성필을 안쓰럽게 여겨 신경 쓰며 챙겨주었고 태어나서 애정을 처음 받아봐서 피해자 아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좀 더 가까이 지내려고 피해자의 집 옥탑방에 집을 구하고 피해자 김씨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몰래카메라를 통해 김씨가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습을 지켜본 임성필은 피해자 김씨에게 악심을 품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왜 죽였냐고 묻자 임성필이 갑자기 자신은 김현택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김현택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하나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머리 한 대만 합의하에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필의 주장 범행 3일 전 피해자 김현택은 생활고로 인해 보험 사기를 하자고 임성필한테 제안하며 자신의 머리를 한 대 치면 그 대가로 보험금의 3분의 1을 준다 했습니다. 보험 사기를 실행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이 둘은 증거로 남기자며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상해를 입히되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되었기에 몸이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결박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피가 튀어 흔적이 남으면 안 되니까 두건을 쓰고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게다가 때리는 모습을 보면 무식 중에 머리를 움직일까봐 이불까지 씌웁니다. 그리고 당구큐대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당구큐대가 부러지고 임성필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도저히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던 경찰은 임성필의 집을 다시 수색해서 피해자와 임성필이 범행을 저지른 영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합니다. 김현택과 임성필이 녹화한 날짜는 3월 1일 밤이었습니다. 카메라와 붕대, 테이프 등을 챙기고 서로의 계약 내용을 확인 후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3분 정도만 참으세요. 발 잠깐 들어갔어. 임성필이 김현택을 결박하는 장면과 임성필이 조금만 참으라며 아프지 않게 빨리 끝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김현택을 진정시켰고 그 후 형님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임성필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화면 밖으로 사라진 임성필이 벽돌을 들고 다시 돌아오더니 싸늘하고 매우 빠른 말투로 너네가 왜 시도를 줄 알아? 너같이 마누라 고생시키면 너 죽이러 온 사람이. 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나보다 120살이야.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 난 섀도우다. 섀도우 클럽은 비밀을 누설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 김현택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라며 몸부림쳤지만 테이프로 결속되어 있던 김현택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디오 영상을 임성필에게 보여줬더니 임성필은 놀라며 자신은 이런 적이 없다, 정말 모르는 일이다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성필의 집에서 자신을 섀도우 클럽 소속이라고 밝힌 명함과 섀도우 클럽에서 준 명패를 보고 정말 있는 단체인지 조사했지만 이 클럽은 유령단체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임성필의 행동을 보고 전문가들은 임씨가 연기를 하거나 다중인격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악령이 빙의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에서는 정신적 질환이 없다고 판단을 했으며 임성필의 행동은 연기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김씨가 임성필에게 보험 사기를 제안했을 때부터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고의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부천 비디오 가게 사건을 다뤄보았습니다. 한 남자의 감정이 극심한 집착으로 돌변해 살인을 저지르고 과연 정신적 질환일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망고맛 두부였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